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온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포스테키한 맞춤형 심리 지원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할까 저희가 매해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랑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림 1에서 보시면 대학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 41.6% 학생이 성적 및 학업, 그 다음에 29.6% 학생이 장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체크를 해주었고요. 또 그림 2에서 보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상담센터 프로그램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냐 했을 때 38.7% 학생이 진로 탐색,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 그 다음으로 자기 이해 및 성장 이렇게 해서 좀 두 그래프를 좀 조합해 보았을 때 학생들이 성적 및 학업 그리고 장래 진로와 관련돼 가지고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재학생 실태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그림 3에서 보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복수 응답입니다. 86.6% 학생이 학업, 그 다음이 진로, 휴식 여가 시간 부족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하루 평일 기준 4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이 50%가 넘고 또 주말에는 6시간 이상이 한 45% 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해줬어요. 대학생인데 저 대학 때를 비하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스트레스가 되게 높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그림 4에서 상담센터 프로그램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이해 및 성장, 세 번째로는 진로 탐색 및 개발.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학업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업 소진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장래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합대학이 아니고 이공계학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로 관련돼서는 조금 더 로드맵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 개인별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상담센터이니까 건강한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심리 및 학업적 고위험군 집중 케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4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4가지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저희는 마음낙락이라는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마음을 두드려서 즐겁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음돌봄 측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저희 새롭게 구축한 마음돌봄 측정실이고요. 옆에 있는 기계가 보이실 텐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많이 사용하는 기계고 자율신경 균형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교감, 부교감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기계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만든 자가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전날 카페인을 섭취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생활 상황들을 좀 체크하고 또 그 다음에 만든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면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우울, 불안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마음돌봄 측정실에 오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 먼저 자기보고식 평가서를 작성을 하고 스트레스 자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기기를 측정해서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3가지 검사 결과를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인 상담을 할 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 기기를 활용해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상담의 전후 상담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교내 위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런 학생들을 좀 스크리닝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연계를 하고 약물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계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올해 3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음돌봄 컨텐츠를 제작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스티커를 3종으로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고, 모든 저희 상담센터 활동 이후에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중간고사 이후에 학생들의 상담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마음돌봄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하고 있고요. 키트 구성품은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간식을 줄 때도 있고, 아로마 오일을 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마음돌봄을 돕고 있고,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거의 1시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움직임 명상입니다.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는데, 상담센터에서 마음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몸의 이 긴장된 거는 좀 풀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초빙해서 이제 호흡하는 법, 그 다음에 걷는 법,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신체 이완을 도와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180분, 3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3점,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감소 도움에도 꽤 높은 점수가 나왔고, 특히 호흡에 대한 자각, 얼마나 도움받았냐 했을 때 5점 만점에서 4.71점,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에도 보면 점수가 줄어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체 긴장 정도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에게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이렇게 총 2번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눠서 하는 이유를 그림 5번과 6번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보시면 재학생들이 진로 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43.6%가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또 그림 6번에서 보면 심리적 위험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 번째에 보면 초기 성인으로서의 가치관 부족이라는 것들이 31.9%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마음 돌봄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세 번째 것들은 진로 탐색에 녹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년별로 맞춤형 자기 진로 가치관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숨이 많이 차는데 잠시만요. 네, 저희 1학기 때 했던 거는 학년별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데요. 그 신청을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받고요. 그 전수로 학생들이 진로 탐색 검사를 하고 저희가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문제 학부는 이공계 학교로 왔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업 카드를 활용해서 너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봐. 진로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골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도 하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너가 그게 왜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진로 가치관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은작부는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진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맞는 학과가 무엇일지도 같이 설계해 보는 것,
까지 진행을 했고요. 고학년들은 이제 학과가 결정이 됐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취업을 할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학원을 갈지 고민을 하는데, 저는 취업을 하든 대학원을 가든 내가 어떤 진로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진로 생활에서 만족감이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치관 카드를 활용해서 너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그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진로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그 학생들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확립해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족도 결과는요, 5점 만점에 4.9점이었고요. 진로 가치관 이해에 대한 도움 정도는 4.79점, 진로 탐색 도움도 4.7점, 그리고 사전 사후 진로 가치관 이해 정도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 진로 탐색 정도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족도 평가에서 해준 정성적인 평가에 따르면 이제 직업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라는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또 2학기에는 저희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진로 탐색 검사랑 기질 및 성격 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도 성격이 어떤지 나오고 진로 탐색 검사에서도 성격이 어떤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두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아, 이건 중첩되는 나의 장점이고 나의 성격이구나, 이건 왜 대조했는데 안 됐지, 차이가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1대1 진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진로 탐색 검사에는 성숙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숙도를 어떻게 내 기질과 맞춰서, 내 성향과 맞춰서 향상시킬 수 있을까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족도도요, 5점 만점에 4.71, 그 다음에 자기 이해에 도움된 정도도 4.81점, 진로 탐색에 도움된 정도도 4.35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학생들이 해준 말에는 절차가 간단하고 편안한 분위기라서 좋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관적이고 숫자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검사 결과니까 이해가 더 쉬웠나 봐요. 그래서 상담사님이 직접 상담해주는 부분이 가장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고위험군 대응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심리적 고위험군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학업적 고위험군입니다. 심리적 고위험군 대응 프로그램으로 우선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전수로 정신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제 의무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친구들에게 면담을 하고 마음돌봄 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학생들 중에 심리적인 고위험군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이 뭐냐면 자살, 자해 또는 사망자를 목격하거나 아니면 나의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2차 PTSD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스크리닝해서 저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마음돌봄 측정실에서 측정을 하고 스크리닝해서 연계하고 병원 치료를 도와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교내 화장실에 자살 예방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도 했습니다. 학업적 고위험군 대응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학사 경고 대상자 애들에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1학기 결과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지난 학기 대비 연속 및 통상 2, 3회 학사 경고자 비율이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였어요. 이것은 저희의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학업적 고위험군 지원 사업의 개인 맞춤형 면담 그리고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효과일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성공 요인을 좀 분석해 봤을 때 학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상담센터가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